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의 상처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든 과정을 끝냈을 때 날아갈 듯한 해방감 대신 이상하리만치 텅 빈 공허함과 함께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휩싸였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깊은 내면 작업을 마친 사람들의 약 73%가 이와 같은 극심한 동기 상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뒤에 오히려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시기가 실패가 아닌 재탄생을 위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인 이유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치유된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는 3가지 단계와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려 할 때 나타나는 정확한 신호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타인을 위한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당신에게 중요했던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쓰기가 어렵고 지치시나요? 분명 의욕을 가져야 하는데도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죄책감이 드시나요? 칼 융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모든 순간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거나 바라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다니며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어둡고 짙어진다. 당신은 치유가 당신에게 넘치는 에너지와 추진력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치 누군가 당신 내면의 엔진을 꺼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칼 융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단순히 당신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정신 안에서 동기부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란 단순히 부정적인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은 것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성장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창의성, 자기주장과 같은 긍정적인 자질들까지 포함됩니다. 당신이 이처럼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통합하게 될 때 당신이 욕망과 관계를 맺는 방식 전체가 완전히 변형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기부여의 해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 안에서 거부했던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했던 이전의 모든 추진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동기부여 시스템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움직여왔던 그 열정은 사실 정교하게 포장된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수치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것들이 바로 당신을 채찍질하며 달려가게 했던 동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공허함이 드러내는 당신의 심리적 발전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당신의 이전 동기부여 대부분은 그림자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투사란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특성들을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대상이나 목표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투사를 거두어들일 만큼 용감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꽤나 두꺼운 그림자를 인식하게 된 한 개인을 보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그림자 작업은 바로 이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당신은 일시적으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치유 이전의 당신을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을지 모릅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당신 안에 게으름이라는 그림자를 그들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혹은 엄청난 성공을 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외부의 성취에 당신의 힘이라는 그림자를 투사했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평가에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면 당신은 철저히 투사의 동력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이 거부되었던 특성들을 내면으로 통합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달리게 했던 그 강력한 추진력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는 투사를 거두어들일 때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융의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를 통합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감소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측 전전두피질이 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와 비교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했고 그 결과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은 재탄생을 위한 리부팅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융이 정리한 임상 경험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인식.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림자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투사의 철회. 내가 거부했던 나의 특성들을 타인에게 더 씌우는 무의식적 행동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3단계, 통합. 그림자의 속성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격의 일부로 포용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통합 후 재조직. 바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단계로 동기부여의 개혁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는 마치 심리적인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움직이던 이전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동기부여의 부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심리 작업의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잠시나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저항을 이겨내야만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 설정이나 자기 개발도 예전과 같은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융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동기부여가 아니라 바로 페르소나, 즉 당신이 연기해온 정체성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임상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을 진정한 동기부여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 페르소나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당신은
이전의 목표와 야망 대부분을 이끌었던 거짓된 자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동기와 진정한 동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페르소나 동기는 말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성공해야만 해. 진정한 동기는 속삭입니다. 나는 이 일이 나의 본성과 일치하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페르소나 동기는 외칩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내 가치를 느낄 수 있어. 진정한 동기는 조용히 느낍니다. 나는 이 과정 자체가 나를 충만하게 하기에 여기에 참여해. 과거 당신을 움직였던 것은 게으르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통해 그 그림자를 통합하자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움직이던 엔진은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로부터의 삶을 멈춘 사람들이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을 겪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접속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정이란 긴급하고 흥미진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욕망은 당신의 옛 강렬함에 비하면 조용하고 심지어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칼 융 자신이었습니다. 1913년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융은 자신이 동기부여의 죽음과 재탄생이라 부르는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쓴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은 이전의 모든 학문적 동기를 상실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를 발견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융은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에서 약 6년간 이전의 학문적 추구에 대해 전혀 의욕을 느끼지 못했던 시기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옛 패턴으로 밀어넣는 대신 무의식의 요구라고 부르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억지로 쥐어짜는 야망이 아니라 적극적 명상과 내면 과정에 대한 깊은 주의를 통해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침체기처럼 보였던 시기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과거의 동기는 학계의 위계 질서 속에서 자신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동기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과거의 동기는 의지력으로 억지로 생산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동기는 내면의 인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는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압에서 허용으로의 이 전환은 그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이라도 동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는 대신 매일 아침 10분간 융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따라가 보십시오. 융의 변화는 진정한 동기부여가 자아 중심의 노력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고 영혼을 살찌우며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 지쳤습니까? 융은 임상 경험을 통해 개성화를 이룬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의욕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대부분의 사회를 움직이는 집단적 신경증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환자들에게서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이나 동료들을 걱정시킬 만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이 기록한 3가지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미 없는 활동에 대한 인내심 감소. 그들은 더 이상 영혼 없는 모임이나 사회적 의무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표현이 아닌 단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둘째, 진정성에 대한 민감도 증가. 그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꾸며낸 것인지 예리하게 감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셋째,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리듬 존중.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닌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휴식과 활동의 주기를 따르게 됩니다. 억지로 자신을 외부의 기대에 맞추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융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러한 재조직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병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지극히 건강한 심리적 발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동기 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 역시 아직 통합되지 않은 자신들의 그림자로부터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재조직 과정 위에 고요함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부여의 공백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모든 자기계발서는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행동은 억지스럽고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융은 심리적 발달을 서두르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아의 출현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통합 후의 재조직 과정은 억지로 앞당길 수 없는 자연적인 심리적 시간을 따릅니다. 우리의 정신은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지혜에 따라 스스로의 속도대로 전개됩니다. 억지로 과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근본적인 재조직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된 해결책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융이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수년간의 경험과 감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에서 안정 모드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외부 증명에서 내부 탐색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융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나타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신호 1. 미세한 호기심의 출현. 거창한 열정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호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특정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 장르에 끌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끌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참자기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신호 2.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 이전에는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 즉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강한 내적 저항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페르소나의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신호 3. 동시성의 증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마침 필요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등의 경험입니다. 융은 이를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길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의 압박으로 돌아가 거짓된 동기를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신성한 공백기를 견디며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허용할 것인가? 칼 융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림자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동기를 잃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이 진정한 욕망이 아닌 무의식적인 투사와 페르소나 연기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융은 우리가 동기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투사의 철회와 거짓된 자아의 해체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추진력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더 진실한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다.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당신이 의식 속으로 가져온 그 어둠은 당신과 욕망, 그리고 행동의 관계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동기부여의 공백은 우울증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개성화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해체 과정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닌 진실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참자기로부터 동기부여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무의식적인 강박이 아닌 진정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몰아세우던 상처 입은 투사로부터 성장한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침묵은 칼 융이 말한 참자기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채우려고 애썼던 그 공허함은 진정한 개성화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는 신성한 터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작업 이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의 동기 부족이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통합의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이 아닌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융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듯이 진정한 자아의 출현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깊이를 탐험하는 오늘의 여정에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의 상처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든 과정을 끝냈을 때 날아갈 듯한 해방감 대신 이상하리만치 텅 빈 공허함과 함께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휩싸였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깊은 내면 작업을 마친 사람들의 약 73%가 이와 같은 극심한 동기상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뒤에 오히려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시기가 실패가 아닌 재탄생을 위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인 이유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치유된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는 3가지 단계와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려 할 때 나타나는 정확한 신호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타인을 위한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당신에게 중요했던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쓰기가 어렵고 지치시나요? 분명 의욕을 가져야 하는데도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죄책감이 드시나요? 칼 융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모든 순간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거나 바라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다니며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어둡고 짙어진다. 당신은 치유가 당신에게 넘치는 에너지와 추진력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치 누군가 당신 내면의 엔진을 꺼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칼 융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단순히 당신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정신 안에서 동기부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란 단순히 부정적인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은 것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성장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창의성, 자기주장과 같은 긍정적인 자질들까지 포함됩니다. 당신이 이처럼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통합하게 될 때 당신이 욕망과 관계를 맺는 방식 전체가 완전히 변형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기부여의 해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 안에서 거부했던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했던 이전의 모든 추진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동기부여 시스템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움직여왔던 그 열정은 사실 정교하게 포장된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수치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것들이 바로 당신을 채찍질하며 달려가게 했던 동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공허함이 드러내는 당신의 심리적 발전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당신의 이전 동기부여 대부분은 그림자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투사란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특성들을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대상이나 목표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투사를 거두어들일 만큼 용감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꽤나 두꺼운 그림자를 인식하게 된 한 개인을 보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그림자 작업은 바로 이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당신은 일시적으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치유 이전의 당신을 생각해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을지 모릅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당신 안에 게으름이라는 그림자를 그들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혹은 엄청난 성공을 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외부의 성취에 당신의 힘이라는 그림자를 투사했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평가에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면 당신은 철저히 투사의 동력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이 거부되었던 특성들을 내면으로 통합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달리게 했던 그 강력한 추진력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는 투사를 거두어들일 때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융의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를 통합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감소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측 전전두피질이 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와 비교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했고 그 결과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은 재탄생을 위한 리부팅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융이 정리한 임상 경험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인식.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림자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투사의 철회. 내가 거부했던 나의 특성들을 타인에게 덧씌우는 무의식적 행동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3단계, 통합. 그림자의 속성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격의 일부로 포용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통합 후 재조직. 바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단계로 동기부여의 개혁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는 마치 심리적인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움직이던 이전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동기부여의 부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심리 작업의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잠시나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저항을 이겨내야만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 설정이나 자기 개발도 예전과 같은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융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동기부여가 아니라 바로 페르소나, 즉 당신이 연기해온 정체성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임상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을 진정한 동기부여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 페르소나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당신은 이전의 목표와 야망 대부분을 이끌었던 거짓된 자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동기와 진정한 동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페르소나 동기는 말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성공해야만 해. 진정한 동기는 속삭입니다. 나는 이 일이 나의 본성과 일치하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페르소나 동기는 외칩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내 가치를 느낄 수 있어. 진정한 동기는 조용히 느낍니다. 나는 이 과정 자체가 나를 충만하게 하기에 여기에 참여해. 과거 당신을 움직였던 것은 게으르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통해 그 그림자를 통합하자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움직이던 엔진은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로부터의 삶을 멈춘 사람들이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을 겪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접속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정이란 긴급하고 흥미진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욕망은 당신의 옛 강렬함에 비하면 조용하고 심지어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칼 융 자신이었습니다. 1913년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융은 자신이 동기부여의 죽음과 재탄생이라 부르는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쓴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은 이전의 모든 학문적 동기를 상실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를 발견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융은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에서 약 6년간 이전의 학문적 추구에 대해 전혀 의욕을 느끼지 못했던 시기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옛 패턴으로 밀어넣는 대신 무의식의 요구라고 부르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억지로 쥐어짜는 야망이 아니라 적극적 명상관에면 과정에 대한 깊은 주의를 통해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침체기처럼 보였던 시기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과거의 동기는 학계의 위계 질서 속에서 자신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동기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과거의 동기는 의지력으로 억지로 생산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동기는 내면의 인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는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압에서 허용으로의 이 전환은 그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이라도 동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는 대신 매일 아침 10분간 융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따라가 보십시오. 융의 변화는 진정한 동기부여가 자아 중심의 노력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고 영혼을 살찌우며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 지쳤습니까? 융은 임상 경험을 통해 개성화를 이룬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의욕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대부분의 사회를 움직이는 집단적 신경증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환자들에게서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이나 동료들을 걱정시킬 만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이 기록한 3가지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미 없는 활동에 대한 인내심 감소. 그들은 더 이상 영혼 없는 모임이나 사회적 의무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표현이 아닌 단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둘째, 진정성에 대한 민감도 증가. 그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꾸며낸 것인지 예리하게 감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셋째,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리듬 존중.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닌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휴식과 활동의 주기를 따르게 됩니다. 억지로 자신을 외부의 기대에 맞추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융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러한 재조직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병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지극히 건강한 심리적 발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동기 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 역시 아직 통합되지 않은 자신들의 그림자로부터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재조직 과정 위에 고요함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부여의 공백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모든 자기계발서는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행동은 억지스럽고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융은 심리적 발달을 서두르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아의 출현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통합 후의 재조직 과정은 억지로 앞당길 수 없는 자연적인 심리적 시간을 따릅니다. 우리의 정신은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지혜에 따라 스스로의 속도대로 전개됩니다. 억지로 과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근본적인 재조직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된 해결책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융이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수년간의 경험과 감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에서 안정 모드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외부 증명에서 내부 탐색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융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나타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신호 1. 미세한 호기심의 출현. 거창한 열정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호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특정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 장르에 끌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끌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참자기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신호 2.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 이전에는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 즉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강한 내적 저항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페르소나의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신호 3. 동시성의 증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마침 필요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등의 경험입니다. 융은 이를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길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의 압박으로 돌아가 거짓된 동기를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신성한 공백기를 견디며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허용할 것인가. 칼 융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림자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동기를 잃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이 진정한 욕망이 아닌 무의식적인 투사와 페르소나 연기에 의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융은 우리가 동기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투사의 철회와 거짓된 자아의 해체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추진력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더 진실한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다.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당신이 의식 속으로 가져온 그 어둠은 당신과 욕망, 그리고 행동의 관계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동기부여의 공백은 우울증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개성화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해체 과정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닌 진실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참자기로부터 동기부여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무의식적인 강박이 아닌 진정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몰아세우던 상처 입은 투사로부터 성장한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침묵은 칼 융이 말한 참자기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채우려고 애썼던 그 공허함은
진정한 개성화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는 신성한 터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작업 이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의 동기부족이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통합의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이 아닌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융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듯이 진정한 자아의 출현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깊이를 탐험하는 오늘의 여정에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의 상처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든 과정을 끝냈을 때 날아갈 듯한 해방감 대신 이상하리만치 텅 빈 공허함과 함께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휩싸였던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깊은 내면 작업을 마친 사람들의 약 73%가 이와 같은 극심한 동기상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뒤에 오히려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시기가 실패가 아닌 재탄생을 위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인 이유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치유된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는 3가지 단계와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려 할 때 나타나는 정확한 신호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타인을 위한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당신에게 중요했던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쓰기가 어렵고 지치시나요? 분명 의욕을 가져야 하는데도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죄책감이 드시나요? 칼 융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모든 순간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거나 바라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다니며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어둡고 짙어진다. 당신은 치유가 당신에게 넘치는 에너지와 추진력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치 누군가 당신 내면의 엔진을 꺼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칼 융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단순히 당신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정신 안에서 동기부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란 단순히 부정적인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은 것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성장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창의성, 자기주장과 같은 긍정적인 자질들까지 포함됩니다. 당신이 이처럼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통합하게 될 때 당신이 욕망과 관계를 맺는 방식 전체가 완전히 변형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기부여의 해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 안에서 거부했던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했던 이전의 모든 추진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동기부여 시스템은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움직여왔던 그 열정은 사실 정교하게 포장된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수치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것들이 바로 당신을 채찍질하며 달려가게 했던 동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 공허함이 드러내는 당신의 심리적 발전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당신의 이전 동기부여 대부분은 그림자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투사란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특성들을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대상이나 목표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투사를 거두어들일 만큼 용감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꽤나 두꺼운 그림자를 인식하게 된 한 개인을 보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그림자 작업은 바로 이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당신은 일시적으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치유 이전의 당신을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을지 모릅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당신 안에 게으름이라는 그림자를 그들에게 투사했던 것입니다. 혹은 엄청난 성공을 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외부의 성취에 당신의 힘이라는 그림자를 투사했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평가에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면 당신은 철저히 투사의 동력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이 거부되었던 특성들을 내면으로 통합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달리게 했던 그 강력한 추진력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는 투사를 거두어들일 때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융의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를 통합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감소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측 전전두피질이 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와 비교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했고 그 결과 당신의 동기부여 시스템은 재탄생을 위한 리부팅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융이 정리한 임상 경험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인식.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림자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투사의 철회. 내가 거부했던 나의 특성들을 타인에게 더 씌우는 무의식적 행동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3단계, 통합. 그림자의 속성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격의 일부로 포용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통합 후 재조직. 바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단계로 동기부여의 개혁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는 마치 심리적인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움직이던 이전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동기부여의 부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심리 작업의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잠시나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저항을 이겨내야만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 설정이나 자기 개발도 예전과 같은 추진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융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동기부여가 아니라 바로 페르소나, 즉 당신이 연기해온 정체성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임상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을 진정한 동기부여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 페르소나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당신은 이전의 목표와 야망 대부분을 이끌었던 거짓된 자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동기와 진정한 동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페르소나 동기는 말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성공해야만 해. 진정한 동기는 속삭입니다. 나는 이 일이 나의 본성과 일치하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페르소나 동기는 외칩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내 가치를 느낄 수 있어. 진정한 동기는 조용히 느낍니다. 나는 이 과정 자체가 나를 충만하게 하기에 여기에 참여해. 과거 당신을 움직였던 것은 게으르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통해 그 그림자를 통합하자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움직이던 엔진은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로부터의 삶을 멈춘 사람들이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을 겪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접속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정이란 긴급하고 흥미진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욕망은 당신의 옛 강렬함에 비하면 조용하고 심지어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칼융 자신이었습니다. 1913년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융은 자신이 동기부여의 죽음과 재탄생이라 부르는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쓴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은 이전의 모든 학문적 동기를 상실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를 발견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융은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에서 약 6년간 이전의 학문적 추구에 대해 전혀 의욕을 느끼지 못했던 시기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옛 패턴으로 밀어넣는 대신 무의식의 요구라고 부르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억지로 쥐어짜는 야망이 아니라 적극적 명상과 내면 과정에 대한 깊은 주의를 통해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침체기처럼 보였던 시기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과거의 동기는 학계의 위계 질서 속에서 자신을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동기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과거의 동기는 의지력으로 억지로 생산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동기는 내면의 인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는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묻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압에서 허용으로의 이 전환은 그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이라도 동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는 대신 매일 아침 10분간 융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따라가 보십시오.
융의 변화는 진정한 동기부여가 자아 중심의 노력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고 영혼을 살찌우며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